최근 호주 해군이 발주한 10조 원대 호위함 사업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 스페인은 나반티아가 참여했는데 우리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곳이 참여해서 확률상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았죠. 호주 대사로 전 해군 참모총장을 보내서 방산 세일즈를 강화한다고 했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달 말에 호주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산 호위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죠. 국산 호위함이 뛰어난 가성비와 국내 조선소의 적기 공급 능력이 강조되면서 호주 입찰을 유력시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과 독일에 밀렸습니다. 10조 원이 날아간 것 같아 아깝죠. 그러면서 떨어진 이유를 내놓았는데 국내 업체의 함 건조 기술이나 역량은 절대 부족한 게 아니고 호주로 제출할 서류를 방사청이 늦게 승인해주는 바람에 지각 제출한 게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출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한 개 업체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현대와 하나가 각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가의 지원이 분산되었고, 현대와 하나가 최근 KDDX를 놓고 고소고발로 상호 비방하기 때문에 호주군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정된 70조 원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과 거대한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현대와 하나가 원팀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죠. 무기체계 성능과 업체의 건조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대기업 간의 알력 싸움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조 원 실패는 잊고 70조 원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로 기대치가 옮겨갔습니다. 캐나다 사절단과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해서 잠수함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자 한국의 디젤 잠수함에 캐나다가 반했다고 하고, 국내 기업이 캐나다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자 사업 수주가 곧 될 것처럼 들썩였고, 경쟁 상대였던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입찰을 포기하자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70조 원 사업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먼저 앞선 실패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헛다리를 짚으니까 보완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이건 위험하죠. 호주 호위함 사업의 실패는 정부의 문제, 현대와 하나의 경쟁이 아니라 국산 호위함 자체의 성능이 호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겁니다. 국산 호위함은 한국 해군에 최적화가 되었고 레이더, 전투체계, 수직발사대, 기만 장비, 함포, 함대공 및 함대함 미사일, 어뢰, CIWS 등이 모두 국산입니다. 한국 해군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문제는 이게 호주 해군한테도 적합하냐는 거죠. 최근 들리는 바에 따르면 호주는 호위함의 원양 항해 능력과 확장성, 미국산 무기를 선호했다고 하죠. 국산 호위함은 4,300톤의 항속거리가 8,330km입니다. 반면 일본이 제안한 모가미급 호위함은 5,500톤의 항속거리가 14,800km로 더 길고, 독일이 제안한 메코 A200 역시 항속거리가 13,300km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근해 작전을 위해 건조된 국산 호위함의 항속거리가 독일과 일본의 호위함에 비해 부족하죠. 또한 국산 무장의 성능도 외국산 무장에는 살짝 못 미칩니다. 미국의 함대공 미사일 ESSM은 마합 4의 속도로 5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데 국산 함대공 미사일 해궁은 마하 2의 속도의 사거리가 20km입니다. 공격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함대지 미사일 해성 역시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NSM보다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의 국산 탑재 장비가 외선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다 해도 이게 우리 말고는 다른 국가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인지도와 신뢰성에서 떨어지죠. 우리 입장에서야 국산 호위함으로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충분하지만 호주 입장에서 보면 선뜻 내키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국내 업체가 국산 호위함을 대폭 개조해서 호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는 없죠. 무장체계는 전투체계와 연동되어야 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 정도면 거의 새로운 호위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험평가도 어렵고 그러면 팔아도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국내 업체로서는 한국 해군에 납품한 스펙 중 바꿀 수 있는 일부만 개조해서 호주에 제안을 한 거였고,
그러면서 가성비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거겠죠. 만약 호주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국산 호위함이 선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호주도 나름대로 경제에 자신 있고 중국에 맞서서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가성비는 둘째죠. 호주 해군이 운용 개념에 맞는 함정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도 몇 해 전 해상작전 헬기를 구매할 때 가성비와 국내 생산, 국산 무장 장착 등 조건이 월등한 유럽의 와일드캣 대신 비싸지만 항속거리와 탑재 중량이 뛰어난 시오크를 구매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즉, 국산 호위함의 스펙이 호주 해군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게 수주 탈락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2개 업체가 참여해서 호주의 신뢰를 잃었다고도 하는데 애초에 RFI를 현대와 하나에 각각 요구한 건 우리가 아니라 호주입니다. 다른 나라의 호위함을 만들 조선소가 한 곳뿐이지만 국내에는 두 곳이 있으니까 각각 요구를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이 분산될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각자의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경쟁할 때 미국 정부는 둘 다 지원을 했지 나눠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하나가 자꾸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나 함정 물량이 많아서 혼자 건조하기 어려울 때나 협력을 하는 거지 이미 각자 건조할 능력이 있는 호위함 사업에서는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할 것을 나누는 게 더 어렵죠. 만약 이게 가능했으면 KDDX 공동설계, 공동건조는 진작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앞으로 캐나다 잠수함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70조라는 금액에만 관심 갖고 국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 성능이라며 설레발을 칠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잠수함 스펙이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스펙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경쟁 잠수함과 비교해서 성능과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강점은 부각하고 구매국의 요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야 장보고3 잠수함을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네덜란드 잠수함 사업에는 초대를 받지 못했고 인도 잠수함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폴란드와 필리핀 수출도 거론되지만 잠깐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가성비와 적기 공급력을 내세우면서 수주 가능성을 띄우지만 닥쳐서는 현실의 벽에 번번이 막혔던 거죠. 지난번에 캐나다 해군에서 한국 조선소를 둘러본 건 캐나다가 같은 나토 국가의 잠수함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RFI를 요청해도 될런지 보기 위함이었고 한국에서 환대를 잘 해주니 덕담 차원에서 한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지켜 세운 건데 이 말에 착각하고 도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려면 가성비와 적기 건조 능력보다는 구매국의 요구에 맞는 성능을 맞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HDS 2300이나 하나오션의 장보고 3나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잠수함임은 분명하지만 그 스펙 그대로 제시하면서 싸니까 적기에 제공할 수 있으니까 사라는 식이 되면 캐나다도 호주처럼 안 살 겁니다. 방산 수출 잘 되면 정말 좋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윤도 생기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내실이 없이 수주를 과장하며 주가를 띄우는 여론몰이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